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MOU가 합의될 때만 해도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은 합의 불발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제가 예측한 것이 맞았다, 그래서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 전투가 더 지속이 될까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분명한 것은 이란 정부가 저렇게 진실성을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타협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쉽게 끝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갖고 있는 군사력을 집중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압박해야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하는데, 야, 이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이란 정권이 자기네 나라 국민을 4만 명을 죽였고 10만 명을 부상을 입혔고 또 10만 명 이상이 지금 구금된 상태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요. 다시 말해서 반정권 세력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이란 정권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그러던데, 살아남으려면, 가족이라도 살리려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핵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란은 절대로 핵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해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지 못할 겁니다. 남 얘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날로 능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차, 신형 미사일, 이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하루에 드론을 15,000개를 생산한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북한 노동자가 4천여 명이 투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천여 명이 그 공장에서 이것저것 빼돌리지 않겠습니까? 또 기술도 빼돌릴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빼돌릴 거라는 거죠.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 제가 과거에 소련 시절에 북한 군관들이 소련에 유학을 갔었는데 복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북한 군관들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손으로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북한은 끈질기고 악랄한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많은 데이터와 기술을 지금 축적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거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3군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합동성 강화라고 하지만 합동성 강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육군사관학교를 태능에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나 하고 있는 것이 분을 단합은커녕 오히려 단합을 해치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훈련을 시키다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인명 손실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급 지휘관까지 다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아무리 해도 사고가 나는 게 이게 군대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어떤 군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군, 이스라엘군, 어느 나라 군대든지 군대는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한 책임을 지우면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빨리 관심을 갖고 해야지. 우리가 뭐 세계 국방 5위라고 이렇게 자꾸 자위하면서 자만하고 있다가는 저는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방송 듣는 분들 주변에다가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좀 물어보십시오. 물어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병사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걔네들이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어쩌면 군기가 문란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또 나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이하부대 내려가서 보여주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실상을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끝으로 이번에 대위에서 소령 진급 발표가 났습니다. 비선된 장교들 제가 몇 사람 아는데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제한된 공석으로 대위에서 소령도 안 되는 이러한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만감이 오고 갈지 상상이 갑니다만,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일 뿐 본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참으라고 얘기하기도 못하고 더 있어달라고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나가라고 얘기도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육사 출신들도 많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육사 출신들은 소령이 안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실 육사 출신들 중에서도 소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도 육사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진급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선배로서 선배가 잘못해서 후배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육사 출신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에는 항상 어려운 일을 우리 육사 출신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육사 출신들은 중대장도 안 하고 좋은 보직을 찾아간다. 위탁교육이나 가서 석박사학위나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존경을 받으려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젊을수록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비선된 여러 후배들 힘내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후배는 단순히 육사가 아니라 현재 장교로서 근무하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제3사관학교, 간부사관, 학군, 학사장교들,
젊은 우리 대위들 소령이 안 됐다고 굉장히 실망이 컸을 텐데 그래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때가 온 겁니다. 선배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조심하고